그날 밤, 호수의 물결이 조용히 속삭이듯 출렁일 때, 나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의 체온이 스며드는 순간,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무언가가 나를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왜 하필 이 순간, 이 장소에서 내 인생이 뒤집히는 걸까?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우리는 주말을 위해 강원도의 깊은 산속 호수로 향했다. 준호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었다. 그는 항상 밝고 직설적이며 여자 친구가 끊이지 않는 스트레이트의 전형. 나는 민준. 26살. 조용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내 감정을 숨기는 내 익숙한 놈. 우리는 낚시를 좋아했다. 그 단순한 취미가 우리를 묶어주었다. 야, 민준아. 이번에는 내가 내 인생 최고의 낚시 파트너야. 준호가 차 안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가 창밖으로 스며드는 산맥처럼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달라졌다. 호수에 도착한 오후, 우리는 텐트를 치고 낚싯대를 들이웠다. 물보라가 일며 작은 고기가 물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준호는 항상 운이 좋았다. 봐봐. 또 걸렸다. 그는 소리치며 물고기를 들어 올렸다. 그의 팔 근육이 꿈틀거리는 모습. 땀이 흘러내리는 목덜미. 그 모든 게 평소처럼 보였지만 내 시선은 멈추지 않았다. 왜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감정은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대학 시절. 준호가 여자친구와 키스하는 걸 보며 느꼈던 그 씁쓸함. 직장에서 동료들의 정상적인 연애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그 외로움. 나는 게이였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으니까. 저녁이 깔리자 우리는 불을 피워 구운 물고기를 먹었다. 불꽃이 춤추듯 타오르는 가운데 준호가 맥주 캔을 내밀었다. 민준아, 요즘 어때? 여자친구는 아직도 없어. 그의 눈빛이 장난기 가득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처럼 인기 만점은 아니지.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 왜 내 사랑은 항상 숨겨져 있어야 할까? 그 밤, 호수의 바람이 차가워지자 우리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가 자는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숨소리.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체온이 가까워질수록 내 가슴은 요동쳤다. 준호야. 만약 내가 알면? 우리 우정은 끝나겠지.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호수의 물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물보다 깊은 내 감정이 피어나는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낚시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젯밤의 여파로 어지러워.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웃었다. 야,
민준아, 오늘은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운이 없나.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이 스치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우리는 호수 주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어. 그래서 나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여자도 지켜야 하고, 친구도 지켜야 하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 순간, 준호의 강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았다. 그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처럼 취약한 인간이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텐트로 피신했다. 빗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민준아, 너는 왜 항상 혼자야? 무슨 고민 있어? 그의 눈이 진지했다. 나는 망설였다. 말할까? 아니. 안 돼, 그냥. 바빠서 나는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비가 그친 후, 우리는 호수를 따라 산책했다. 준호가 돌을 물에 던지며 말했다. 인생은 낚시 같아. 기다리다 보면 잡히는 게 있지. 하지만 때로는 놓쳐야 할 게 있어.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놓쳐야 할 게? 내 감정. 우리 우정. 저녁에 우리는 불을 다시 피웠다. 준호가 기타를 가져와 불꽃 옆에서 연주했다. 그의 목소리가 호수에 메아리 쳤다. 오래된 발라드였다.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키워 가사가 내 영혼을 파고들었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준호가 멈추고 나를 봤다. 민준아. 울어? 왜? 그는 다가와 내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준호야. 나 목이 메었다. 그는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밤, 우리는 별을 보며 누웠다. 준호의 손이 내 손에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아니. 그건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매일 메시지가 오갔다. 민준아, 오늘 뭐 해? 준호의 목소리가 더 자주 들려왔다. 직장에서 나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지만 머릿속은 준호로 가득했다. 왜 그날 밤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엘즈빗,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하지만 직설적인 준호한테 말하면 그들은 걱정했다. 나는 혼자서 고뇌했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준호는 나를 어떻게 볼까? 혐오? 동정? 아니면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강 공원.
준호가 말했다. 민준아. 그날 호수에서 내가 이상했어. 무슨 일 있었어? 그의 직설이 나를 압박했다. 나는 숨을 골랐다. 준호야. 나. 너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어. 친구 이상으로 말이 나왔다. 세상이 멈췄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 나. 스트레이트인 내가. 그는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일그러졌다. 미안. 민준아. 나. 그런 거 이해 못해. 그는 일어났다.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끝났어. 모든 게. 하지만 준호는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메시지가 왔다. 민준아. 미안해. 나 무례했어. 이야기 좀 해줄래?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의 눈이 붉었다. 나도 생각해봤어. 내 감정. 존중할게. 하지만 나한테는 친구로만.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받아들였다. 아팠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우리의 우정은 시험대에 올랐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 후. 준호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는 울며 나에게 왔다. 민준아. 왜 이렇게 외로워? 나는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의 떨림이 느껴졌다. 준호야. 사랑은 형태가 다양해. 네가 느끼는 그 외로움. 나도 알아.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준호가 말했다. 네가 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당황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소중해. 그냥 내가 그의 말은 내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는 다시 호수로 갔다. 이번에는 낚시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 1년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스트레이트였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를 따라오고 친구들에게 민준이는 내 가족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감정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준호와의 유대는 영원했다. 그날 밤의 감정은 물처럼 흘렀지만 우리를 더 깊게 만들었다. 우리의 관계는 호수처럼 고요해 보였지만 바닥에는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자 눈이 도시를 뒤덮었다. 나는 작업실에서 늦은 밤까지 디자인을 하며 준호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민준아. 눈 오네. 같이 산책할까? 그의 제안이 왔다.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를 걸었다. 눈송이가 우리 어깨에 쌓였다. 준호가 말했다. 그날 호수에서 내가 고백했을 때 나 진짜 무서웠어. 내 인생이 흔들릴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멈춰 섰다. 왜? 나 때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편협한지 깨달았으니까. 그 대화는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었다. 준호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LGBT에 대한 이야기들. 이 책 봤어? 한국 사회에서 게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너도 공부 중이야.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덕분에 봄이 오자. 우리는 벚꽃 축제에 갔다. 사람들 속에서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친구로서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내 가슴이 다시 요동쳤다. 이 감정. 언제쯤 사라질까? 여름. 우리는 바다로 여행을 갔다. 부산의 해변. 파도가 밀려오듯. 내 감정도 밀려왔다. 준호가 수영복 차림으로 물장구를 쳤다.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나는 모래사장에서 그를 지켜봤다. 왜 이렇게 아름다워? 밤의 캠프파이어 옆에서. 준호가 말했다. 민준아. 나 최근에 꿈을 꿨어. 내가 나한테 키스하는 꿈.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깨어났어.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어. 그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준호도 변하고 있었다. 그의 스트레이트라는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했다. 가을. 우리는 다시 강원도로 갔다. 같은 호수. 낚싯대를 들이우며 준호가 말했다. 1년 전 여기서 내가 울었지. 이제는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강해졌어. 내 덕분에 우리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 대신 마음을 나누었다. 준호의 과거.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눈물. 나는 항상 숨겼어. 약한 모습을 그는 고백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약함이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인간이야. 그 밤. 우리는 별을 세며 누웠다. 준호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서울로 돌아온 후. 준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제 정말 끝인가? 파티에서 그들을 보며 나는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는 거리. 준호가 따라 나왔다. 민준아. 왜 그래? 그는 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행복해서. 그런데 왜 나 혼자 아파? 그는 나를 안았다. 미안해. 내 감정. 이제 이해. 나도. 내가 특별해. 그의 포옹이 길었다. 그 순간.
우정의 경계가 흐려졌다. 시간은 우리를 시험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준호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 너는 민준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나에게 왔다. 민준아. 그녀 말이 맞아? 나. 너한테.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준호야. 내 마음을 따라가. 강요하지 마.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준호의 눈물이 흘렀다. 나 스트레이트라고 믿었어. 그런데 왜 내가 떠오르지? 그 고백은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봄. 준호는 나와 산책하며 말했다. 민준아. 나 바이섹슈얼일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놀라서 안았다. 그게 내 진심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 깨달았어. 호수에서 시작된 그 감정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세상이 밝아졌다. 그 키스는 호수의 물결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후 우리의 여정은 더 복잡해졌다. 준호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했다. 민준아. 나 정말로. 그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지켜봤다. 천천히 가. 내 속도대로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센터. 상담사님이 말했다. 성적 지향은 스펙트럼이야. 스트레이트에서 바이로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워.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준호가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둘. 커플인가? 누군가 속삭였다. 준호가 긴장했다. 민준아. 무서워. 나는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여행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을. 준호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준호야. 민준이랑 무슨 사이야? 준호는 떨며 말했다.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야.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아버지는 더 힘들었다. 스트레이트였잖아. 하지만 준호가 말했다. 아빠. 나 변한 거 아니야. 그냥 진짜 나를 찾은 거야.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준호를 안았다. 미안해. 아들아. 겨울. 우리는 첫 기념일을 맞았다. 눈 내리는 서울 거리. 준호가 반지를 내밀었다. 영원히 함께. 나는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내 호수였어. 시간이 흘러. 2년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준호는 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디자이너로 성공했다. 우리 이야기는 블로그에 올렸다. 물보다 깊은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고마워요. 용기 줬어요.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직장에서 준호가 괴롭힘을 받았다. 동성애자냐? 동료가 물었다. 준호는 당당히 말했다. 바이섹슈얼이야. 문제. 그는 싸웠다. 나는 곁에서 지켰다. 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행사. 친구들과 가족. 준호의 미소가 빛났다. 민준아. 이게 우리의 낚시 성공이야. 그 결혼식 후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준호가 후회할까? 밤에 물었다. 그는 웃었다. 절대. 네가 내 PD야. 우리는 여행을 다녔다. 유럽, 아시아. 각 장소에서 사랑을 확인했다. 여름. 준호가 임신한 여자와 만났다. 옛 연인. 아이를 데리고 싶어. 그는 말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우리 관계는 그는 안았다. 네가 아빠가 돼줄래? 함께 키우자. 그 제안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입양 대신 공동 양육을 선택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소녀. 지은이. 그녀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가을. 지은이가 아프자 우리는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다. 준호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무서워. 나는 말했다. 함께 이겨. 그녀는 나았다. 그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 지은이의 첫 크리스마스. 그녀가 말했다. 아빠들. 사랑해. 준호와 나는 서로를 봤다. 눈물이 고였다. 시간은 아이를 키우며 흘렀다. 5년 후. 지은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아이들이 말했다. 우리는 학교에 갔다. 준호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사랑으로 연결됐어. 선생님이 도왔다. 지은이는 강해졌다. 봄. 우리는 책을 썼다. 호수의 속삭임. LGBT 가족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준호가 말했다. 스트레이트 친구와 낚시 갔던 그날. 내 삶이 바뀌었어요. 여름. 우리는 호수로 돌아갔다. 지은이를 데리고. 여기서 아빠들이 만났어. 준호가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낚시예요. 우리는 물고기를 잡았다. 행복이 물결쳤다. 가을. 준호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로가 쌓였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예요. 쉬세요. 우리는 휴가를 갔다. 산속 오두막. 밤에 준호가 말했다. 민준아. 후회 없어? 나는 키스했다. 절대. 겨울. 그는 회복했다. 새해에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 세계 일주하자. 시간은 우리를 시험했지만 우리는 이겼다. 10년 후. 지은이가 대학에 갔다. 아빠들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물보다 깊었다. 영원히.